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전국으로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일단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가 다음 카드를 무엇을 들고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내용과 함께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선 야당 이야기까지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승민 원내대표 일단은 좀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봐야 할까요? 아직 거취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국회법 개정안 재결이 예정돼 있는 일단 6일까지는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 원내대표로서는 버티기라기보다는 지금 저 자신도 말이죠. 그럼 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나가는 거든 아니면 그냥 나가면 명분이 없잖아요.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내가 퇴진해야 될 그런 사유를 그 이야기를 해주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친박에서 무조건 나가라. 친박은 지금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부터 지금 저렇게 불에 댄 듯이 나서가지고 소리 질러 대는데 그 친박도 그럼 그전에는 뭘 했는지도 나도 알 수도 없고 국민들도 모를 거예요. 그동안에 뭘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저렇게 붕괴하시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섰는지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서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제시를 해주면 그것이 내가 나가야 될 사항이면 나가고 아니면 그러면 저기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달라서 나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다면 나도 이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니까 최소한 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뭔가 명분은 줘야 될 것 아니냐. 네네. 명분도 없이 그냥 나가라면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거든 아니면 무슨 저 새댁이 소박 맞아 나가는 것이든 2월 달에 돼가지고 지금 나가면 이게 소박은 맞죠.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도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마 기다리는 건 끝까지 난 못 나가겠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든지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한마디를 해서 체면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있는 퇴장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어르신 말씀 같은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 찍어내기, 그다음에 친박에 끌어내리기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유승민 대표에게 그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사실상 투표를 하거나 뭐 세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재심임을 받으면 대통령 입장이 곤란해지고 불신임을 받으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만큼 어떤 유보적인 결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 원내대표 활동을 좀 쭉 해가면서 추후 시기를 좀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말씀과 친박에 끌어내리기 이 상황이 조금 없어지는 또는 엷어지는 상황이 되면 본인 스스로 어떤 뭔가의 입장을 내면서 뭐 본인이 뭐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자기가 명예롭게 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최근에 7월 6일설도 있고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추경안 15조 얘기가 20일 이전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일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회의를 넘어서 20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사퇴에 대한 언급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는 불참을 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청와대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차피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당정 협의에 나오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 뜻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협의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야단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그건 누가 보든 뻔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최경환 부총리를 보낼 때 가서 당에 가서 하라 했을 때 지금 원유철 뭐 정책위 의장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니까 또 이게 원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거리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유승민 원내 대표로서도 자신도 나가서 무슨 정부하고 특히나 최경환 부총리하고 뭐 이야기하기도 껄끄럽긴 하겠지만은 네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서 만약에 유승민 원내 대표가 이쪽 카운터파트로 나가서 당정 협의를 한다 이런 구도였으면 아예 최경환 부총리가 협의하러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빠져주는 것이 뭐 자신의 생각도 그렇고 또 협의라도 이나마도 성사시키면 자기가 빠져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정치적 해석도 있는데요. 예.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추경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가져와라. 정부한테 그런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사전 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부 내역이 자세한 세부 내역은 없더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당정협의에 가면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유승민 사퇴론이 있는 상황에서 당정협의 내에서도 또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게 같이 겹치는 상황이 되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실제로 통상적으로 원유철 그 정책위 의장도 그 당정협의를 많이 주재를 했어요. 주재를 했고 그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당정협의회는 참석을 안 했지만 최고 중진회의는 또 참석을 했단 예. 말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좀 아니고요. 예. 일상적인 당무를 편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무를 분담하는 차원일 뿐이다. 네, 이렇게 예. 해석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추경 편성 규모가 15조로 정해졌거든요.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그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가 된 예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최경환 부총리가 40조 원이 넘도록 추경을 해서 재정 지출을 했지만 사실 경제 활성화는 안 된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추경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GDP의 구성을 보면 내수가 87%고 수출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지금 우리가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안 좋은 상황이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주도형이라고 해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 정책을 점진적으로 좀 완화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왜냐하면 고환율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 되면 수입하는 그 수입 물품이 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수에 나오는 상품이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볼 때 15조 원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이게 절대 액수로 따질 건 아니고 또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건 정말 불효불급하고 기묘한 데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메르스 이후 수습 뭐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공공병원 확충한다든지 뭐 이런 데 하는 것 이 메르스에다 이제 하고 또 하나는 가뭄 대책이고 이런 모양인데 가뭄 대책이든 메르스 대책이든 진작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 뒤에 네. 가서 지금 이 15조 원 갖다 부어넣은들 이미 당한 메르스가 충격이 약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농민들 물론 나아지긴 나아지겠지만은 바로 이 정책이라는 것은 또 예산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 국민들이 볼 때 15조 원이 아니라 1조도 아깝다 이런 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오겠습니다. 오전에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이걸 또 미리 알리지 않아서 특히 이제 비박계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고 또 이재호 의원은 뭐 사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당내 의원들한테 언론 인터뷰를 좀 자제해달라, 애당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중진회의가 결국 오늘 주로 얘기될 부분은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 국민 앞에 언론에 노출돼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다면은 그게 다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그 중진들이요 카메라 앞에 서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비공개도 했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고육지책 같아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고 중진회의에 했던 발언의 요지들은 다 사실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중진회의가 최고위원하고 사선 의원 중진들의 그 연석회의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으로 보면 비박계가 훨씬 많습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에 의중하고 반하는 유승민 대표를 지키자. 그거 왜 그만둬야 되냐. 사퇴 불가론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많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호 예. 의원은 뭐 명예로운 퇴진이 어딨냐. 사실 명예로운 퇴진이라면 임기 다 끝나고 나가는 거죠. 그 전에 나가는 중간에 나가는 게 거기 명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 있는 퇴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설령 정말 부득이해서 그랬다.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랬다든지 이 청와대가 충분히 신호를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 뜻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러면 유승민 원내대표도 억울하게 한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하고 지금 정면으로 부딪힌 상황인데 그럼 누가 이때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 물러서야 되면 누가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정치는 현실이니까 대통령 보고 지금 물러서서 뜻을 거두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 대통령이니까. 이래서 그럴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양보하는 선에서라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결국은 이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분은 이 자칫하다 이게 부추기는 게 됩니다. 뭐를 부추기냐 당 내분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중진들이 좀 이 당을 살리는 길을 그 김무성 대표 제 일목표가 뭡니까? 당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자면 말이 말을 낳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비공개한다는 것도 뭐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역시 바로 그런 뜻 아닐까? 말이 말을 낳고 그것이 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는 또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박계가 어떤 수순을 밟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의총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지도부 사퇴로 가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총은 좀 힘드는 게 아니라 하면 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친박으로서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박으로서 할 말이 없게 된 것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빛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계속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는데도 당에서는 이게 아마 그 정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괘씸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다시 뭐 폐기시키자든지 재협상하자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록 떠밀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했겠지만 그 점에서는 친박들도 말이죠. 전혀 자신들이 말하자면 지금 저렇게 화내는 정도 역할은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친박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 따라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는데 저것이 자칫하다가는 당의 분란을 초래해가지고 당을 분열시킬 소지를 만든다. 이 점에서는 저분들도 엄청난 서울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지도는 또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 실시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봤더니 2개 단위에 올라서 4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얻은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국적인 이제 그 여권의 스타 비슷하게 됐죠. 그 대통령에 맞서서 버티기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 소신껏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이나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퇴해야 된다가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만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된다고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중간층의 그다음에 무당파층 이쪽에 어떤 표를 끌어오는 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도움을 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우리 교수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친박이 지금 그 다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결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강수를 뒀을까? 자, 우리 한 3번의 당내 그 투표 결과를 보면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황우여 대표를 친박에서는 밀었어요.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됐죠.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을 밀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내대표에서는 이주영 그 의원을 밀었는데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당내 세대결로는 결코 대통령과 친박의 의중을 관철시킬 수 없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 그다음 퇴임 후까지를 생각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당내의 권력 구조, 권력 재편을 하지 않으면 총선 공천권의 영향력이라든가 총선의 대선 사이에서 어떤 차기 후보, 그러니까 후계 구도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임기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퇴임 이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세력전을 해서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그 핵폭탄을 안 던졌겠죠. 네네. 그럼 결국은 세력전이 아닌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25일 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오로지 판단을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저녁 러브샷까지 하면서 또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또 정작 오늘 최고위원회에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좀 머쓱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뭐 다른 사정이 있었건 아니면 어제 저기 약주가 과했건 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일단 봐주고,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안 나왔다 이러기보다는 예. 어제 라브샷 해놓고 또 오늘 갑자기 또 삐쳐서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여권에서 지금 저런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당 내홍 상태를 겪고 있고 청와대와 당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일단 숨 고를 여유는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줄 여유도 생겼고 이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는 본래 뒤주 속에 인심 난다고 말이죠. 그것도 지금 새정치연합이 또 여유가 많아가지고 뒤주가 가득 찬 기분이 드니까 인심도 좋아지고 이런데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무리 이 박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문제란 말이죠. 이건 그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렇지만 상대가 다시 이제 여당 측에서 다시 이제 좀 안정이 되찾고 되면 이쪽에서 이제 또 이 그동안의 갈등이 또 분출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박과 친노의 적대적 공생.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를 살려준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야당이 시끄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이제 러브샷 그것은 한 70여 명이 지금 원혜영 의원 그 집에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단합대회 하는데 의원들이 뭐 대표도 한 말씀 하시고 원내대표도 한 말씀 하시고 건배사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인상 찌푸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문 하면 제인, 뭐 이 하면 종거래해서 이제 그런 건배사도 하고 러브샷까지 했는데 그게 궁극적인 화합으로 볼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불참을 했는데요. 네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그 원내대표 간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류도 비주류를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에 뭔가 허심탄회한 얘기가 이후에 사무총장 그 임명 이후에 이후 당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돼야 그게 풀릴 일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혁신위원회 무슨 뭐 유능한 경제위원회 무슨 뭐 이렇게 위원회들 다 만들고 혁신위원회 안 나오고 이러면서 본인의 책임론은 다 비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독선, 독재 뭐 이게 정치냐 하는데 사실은 당 내에서 보면 본인이 다 비판받아야 될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면 실제 이 지금 봉합이나 화합적인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준 시간 내일 뿐,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끝까지 같이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한 투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화합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원 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